안녕하세요. 진정TV KDG입니다. 평택 농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평택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으나 최근 10년간 여러 가지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개발로 도시형 농촌 지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평택 농지는 가격 또한 가파르게 올라 타 지역에 비해 농지 가격이 비싼 편이라 하겠습니다. 농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예전의 농지는 농사용으로만 사용했는데 요즘의 농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구매에서 보유, 처분까지 저원가 투자로 안전하게 보유하면서 용도에 맞는 활용으로 많은 절세와 처분 시 재산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재화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농지법이 새로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농지법 개정 내용입니다. 농지에 전용 없이 전후방 산업, 생활 편의시설 설치 허용에 관한 내용과 전용 일시 사용이 제한된 산지 3,580헥타르로 여의도 면적 12.3배를 풋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 개편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의 보도 자료인데요. 24년도 11월 28일 날 그 회의를 거쳐서 공지한 내용입니다. 농사와 관계없이 농촌 지역에서 내가 주택을 짓고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허용해 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것들이 기하로 해서 틀림없이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은 충분히 가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5년의 농지법 개정 내용에 대하여 좀 간략하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 전후방 산업까지 이용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특정 지역 내 모든 형태의 수직 농장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에 농지 전용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 투입재,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 시설을 허용할 수 있게 했고요. 농촌 공간계획상 특화지역 내 농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지구별 적합시설 설치를 위한 지자체 농지 전용 권한을 지자체의 위임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촌 활력을 제고한다는 내용의 개정 내용입니다. 지정 목적 상실, 사유재산 등 전용, 일시 사용 제한 지역을 해제한다는 내용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유재산 등 3,580헥타르로 여의도의 12.3배를 해제한다는 내용이고요.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규모 상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이고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을 간소화한다. 그러니까 주말 채용 영농 계획서상에 농기계 확보와 자금 조달 방안 작성을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영농 편의 제고 및 생활 불편 해소를 통한 농업인 주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차장, 화장실 등 농작업 필수 편의시설을 설치 허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농작업에 부대찌는 필수 편의시설은 허용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이 고령화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따라 농약, 비료, 기자재 등을 구매가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산지 내 필수시설 설치 시 허가 신고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나 관정 같은 거 소규모 시설은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체류형 쉼터 도입 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 내용도 그 24년 10월 29일 날 배포된 자료입니다. 농림식품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따라 농촌 체류용 쉼터의 구체적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 구체적인 기준은요, 쉼터 부속 시설 합산 면적이 최소 2배 이상 농지를 보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설치 면적이 33평방미터에 대하여 설치할 수 있는데 이 면적의 2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를 해야 허가 기준에 맞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크 정화조 주차장도 설치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33제곱미터, 그러니까 연면적, 우리가 허가를 내는 면적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치 기간은 최장 12년, 그러니까 3년 단위로 12년까지 우리가 연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지자체 조례로 더 이상의 연장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접해야 되고요. 현황 도로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방제지구 설치 제한 규정을 뒀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안전기준 소화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구체적인 기준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류용 쉼터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Q&A 답변 형식의 자료를 제가 참고를 해서 작성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에 대한 Q&A입니다. 농업인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라는 내용인데요. 농촌 체류용 쉼터는 농지 이용 행위로 설치하는 것으로 농업인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차농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했을 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도 체류용 쉼터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층에서 3층까지 설치하거나 다락을 설치할 수 있나요? 라는 내용인데요. 농촌 체류용 쉼터는 가설 건축물이며 예외적으로 임시 숙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용자 안전을 감안하여 1층에 한해 설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층에만 된다는 내용이네요. 또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1층 높이 4m 이내에서 최대 1.5, 경사지붕일 경우에는 1.8까지 다락은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데크와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나요? 아까도 나온 내용이지만 여기에 질문사항에도 나왔습니다. 데크 정화조는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농촌 체류용 쉼터 연면적 3.3제곱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정화조는 하수도법 등 개별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를 제한한 지역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다만 정화조 하수도법 개별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를 제한한 지역에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해서 설치가 안 되는 곳도 있으니까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 최소 보유 농지 면적이 얼마인가요? 아까 제가 전에도 설치
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또 이렇게 Q&A로 나왔네요. 쉼터와 데크, 주차장, 기타 부속 시설, 처마, 종화조 등 합산한 면적의 2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쉼터 부속 시설을 합산한 면적 이외의 농지에서는 영농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체류용 쉼터를 설치하고 그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그 영농, 그러니까 그 뭐 채소를 가꾼다든가 그 영농에 필요한 활동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5번째는 농촌 체류용 쉼터 존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존치 기간은 그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3년으로 하되 횟수는 별 3년 이내 범위 내에서 지자체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3회를 초과하여 연장할 경우에는 안전기능, 환경미관,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법 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 농촌 체류용 쉼터에 전입 신고할 수 있나요? 농촌 체류용 쉼터에 전입 신고는 임시 거주라는 쉼터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내용이겠죠. 전입 신고는 그 상시 거주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체류용 쉼터에는 그 전입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가요? 중요하죠. 세금.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거주시설인 농촌 체류용 쉼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나요? 개발이 제한된 농지에도 설치가 가능하냐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개발 제한구역 내 농지에 쉼터는 설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않는군요. 역시. 읍면이 아닌 동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농촌 체류용 쉼터는 모든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동지역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지와 접한 도로의 폭은 4m 이상이어야 하나요? 농촌 체류용 쉼터는 설치할 농지는 반드시 농어촌 도로정비법상 면도, 이도, 농도 또는 소방차, 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현황도로는 오랜 기간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실제 사용해온 사실상의 통로를 말하며 쉼터 설치가 가능한 도로 여부는 일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에 판단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조례에 따른다. 네. 기존 농막 사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농막을 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합니다. 다만 그 연면적 20제곱미터 이내에 별도로 데크와 처마, 종화조, 주차장 등 허용하여 영농활동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기존 농막의 쉼터 입지 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3년 내 쉼터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개정 농지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